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학이 살아있는 우리 음악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옛날에 암행어사들이 필수로 가지고 다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로 책정이 되면 임금이 불러가지고 봉서, 암행어사의 그 신분증이죠. 그리고 사목, 이렇게 해서 암행어사가 지켜야 될 내용들, 그리고 마패, 그리고 이제 유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척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척은 사각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길이는 대략 한자 약 30cm 정도 되는 것인데, 암행어사들은 이것을 필히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유척에는 황종척, 예기척, 포백척, 영조척 이 네 가지를 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미가 있어요. 예기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 지내는 제례의 그 척도를 재는 것이고, 포백척은 옷감을 재는 잣대를 재는 것이고, 영조척은 곡식, 돼 이런 것들을 재는 것입니다. 이도여치 도로서 치세를 한다. 이것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시공간, 즉 우주를 조율했다고 하는 것이 부도지에 나오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법을, 자연의 법칙을 조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시공간을 조율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강대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문화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고대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시공간을 조율하는 것들이 우리 조상들의 아주 고대 문화에서는 우리가 종주국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구, 가이아, 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고 시대에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료를 이제 조율한다고 그러는데, 율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연 법칙, 천지의 법칙, 천지 마음,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윤료는 광음파로 이루어져 있고, 그 광음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에너지인데, 이건 전자기파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음향, 형상 얘기를 하는데, 부도지에 보면은 향상을 수중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음이고, 그 소리의 그림자를 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떤 물체의 형태를 형이라고 하고 그 물체의 그림자를 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이 서로의 향, 그리고 형상, 바로 향과 상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통찰하는 안목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 천지의 원기가 원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기, 원도, 절친견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바로 원기에서 원성이 나온다. 그래서 옛날부터 소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 소리가 나오는 법칙으로부터 천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요한 도구가 바로 황종율이었습니다. 소리, 음으로부터 높낮이가 있는 악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황종율이고, 그 황종율의 법칙은 자연 법칙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황종율로부터 도량형이 나왔는데요. 이 도량형이 바로 치세의 근본입니다. 통치자가 정치가 안정되면 반드시 이 음률을 정비를 해서 도량형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기본적인 태초의 소리를 옴, 훔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 도구로 많이 삼고 있는데, 이 소리의 법칙, 그 이전에 나왔던 원초적인 소리를 이제 옴, 훔 이렇게 해서 이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진동이 생기고 공명을 일으켜서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지 않은 이런 수행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로부터 공명, 이걸 통해서 원초적인 생명 에너지를 회복하는 이런 수행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량형 하게 되면은, 이 도량형은 율로부터 나왔다는 것이고, 이 율은 음률에서 소리의 법칙으로부터 도량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만학자 서량지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책력법은
동에서 시작되었다. 책력을 만든 사람은 희화자이다. 그 혈통은 음나라, 상나라, 동이족이다. 동이가 달력을 만든 사실은 실로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바로 시공간을 조율한다고 했는데 바로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책력이죠. 우리의 책력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로부터 중국으로 전파되어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백 일사에 보면은 7회 제신 책력이 있어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일주일 7개의 요일이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가 아니고 원래 우리 전통 문화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세기 원문에 보면은 2세 부르단군, 그러니까 초대 단군이 여러 부족들을 통합을 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치를 해나갈 때에 쌀배와 저우를 모두 통일하도록 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음료를 정비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경술 10년 4월에 밭을 나누고 밭 문서를 만들었다. 그럼 그 밭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양이 달라질 텐데 그 밭의 크기를 재는 자의 단위가 음률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또 상서 순전의 순임금, 순임금은 고대의 아주 어진 임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순임금은 우리의 그 환웅시대 때에 그쪽, 말하자면 서쪽이죠. 대륙의 서쪽으로 미개한 족속들을 다스리라고 보낸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순임금이 태산에 와서, 이 태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산과 좀 다르죠. 제사를 지내고 동후를 아련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동후가 누구냐면 바로 단군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대륙에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 국가들의 통치자들은 왕위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단군 할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단군 할아버지는 그 제후들이 찾아오면은 바로 악률 그리고 도량형을 기본을 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단군의 도량형을 가지고 간 그 나라는 단군 할아버지를 천재의 나라로서 받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서 율력지에는 천자가 해야 되는 임무의 그 순서가 있는데 숫자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소리를 조화시켜서 음악을 제정했는데 그 음악을 제정할 때에 악기를 만드는 방법들이 바로 3분 손익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따라서 5음, 12유를 만들어서 악기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악기로부터 길이를 재는 단위가 나왔고 길이를 재는 단위를 가지고서 대박, 가로 세로 높이의 부피를 재는 대박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그걸 통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무게를 단위를 제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천자문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윤여 성세 율려 조양, 이런 말이 있는데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땅의 숫자죠.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숫자고 12, 이것은 바로 이제 땅의 숫자인데 이 12개라고 하는 땅의 숫자를 음악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규범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희와 여와, 태호 복희는 5대 태우의 환웅의 12번째 아들이고 그 여동생이 여와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한당곡에 나오고 있는데 이 복희 여와도가 신장 투르판에서 이 그림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태호 복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규라고 하는 것과 구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들고 있는 것은 규인데 말하자면 이것이 콤파스죠. 복희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곡자, 직각, 90도를 그려낼 수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규를 가지고서는 원을 그리고 직각자를 가지고서는 네모를 그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잣대, 척도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음악으로부터 도출됐다는 것입니다. 왜 음악으로부터 도출되느냐 하면은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늘의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길이, 부피, 무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옛날부터 수학에서는 음악과 세상의 모든 수치 이것을 깊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옛 도량형의 표준은 사람의 몸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한 치, 두 치, 세 치 할 때의 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서양에서는 인치라고 하죠. 근데 이제 서양에서 인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대의 말 인지에서 파생된 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지, 둘째 손가락의 한 마디, 끄트머리에 있는 한 마디를 보통 인지라고 하는데 인지 한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1인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충 여러분께서도 한번 재어보면은 보통 성인들의 집게 둘째 손가락 첫 마디는 2.5cm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겠죠. 이것이 서양에서도 가서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 일치는 2.53cm가 되고 서양의 1인치는 2.54cm고 그러니까 우리 일치가 서양의 1인치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이제 모든 길이의 단위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삼수분화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자라고 하는 것은 한 치를 9번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22.77cm인데 이것이 대부분 성인들의 한 뼘이 됩니다. 한 뼘. 여러분도 한번 재보세요.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한 치를 10배를 해요. 그럼 이제 25.30cm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대의 서양의 척이고 22.7cm 한 뼘 이제 동양의 고대의 한 자죠. 서로 이것이 다른 것이 달랐는데 나중에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땅의 숫자 12로 곱해요. 그러면 한치 2.53cm 곱하기 12 하면 30.3cm가 나오고 보통 이것을 우리가 한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수치로부터 1, 2 거리를 재는 1, 2가 나왔는데 상고 고대 시대에는 지금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한치로부터 산출해낸 것이 상고시대에 37m 이렇게 나오고 또 10배를 해서 이제 41m가 나왔는데 이것이 상고시대예요. 그래서 한단국에 보면은 옛날에 우리 한국시대의 땅의 넓이가 뭐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그러는데 그때 사용했던 리 단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또 연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 후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확대한 것이 이제 370m, 410m에서 약 400m로 해서 현재 한국의 우리의 인리는 약 400m죠. 보통 심리 그럼 4km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국경하게 되면 현대 국가의 국경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국경이 자연적인 국경도 있었고요. 인위적인 국경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연적인 국경은 뭐 강, 산맥 이런 것이겠죠. 인위적인 국경은 이제 군사들이 뭐 지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옛날에 그 부족국가 시대에는 군대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군인만 따로 둬가지고서 국경을 지키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럼 이제 그때 상고 시대에 그 국경을 정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도량형으로부터 같은 도량형을 사용하고 같은 도량형으로 서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고 같은 도량형으로 세금을 내면은 그게 그 국가의 강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순임금이 와서 단군을 아련을 하고 뭐 도량형을 받아갔다고 하는 얘기는 순임금이 바로 단군 조선의 제후국이었다. 뭐 환웅 할아버지의 제후국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학계범에 보면은 대나무로 율관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대나무는 자연적인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장으로 율관을 채워서 이제 부피와 무게를 만들었는데 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얘기합니다. 곡식. 그래서 바로 우리의 종묘 제례학이라든지 이런 국악의 근본은 바로 대나무 관을 사용을 하고 대나무 관에다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하늘이 만들어낸 기장이라고 하는 곡식을 채워서 그 부피를 가지고서 기본 단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본 음을 이제 황종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국가가 정치가 안정이 되면은 음률을 정비했다는 얘기는 바로 황종음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 황종음을 새로 만들면은 모든 악기가 이 황종음에 맞춰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악기를 만들어내는 모든 치수가 길이를 재는 단위가 되고 그것으로부터 부피
무게 단위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종, 편경 이것이 바로 음료를 정배했을 때 그 국가의 황종음을 정하는, 즉 최대한 변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기본 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바로 태종 때까지는 정치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을 했고, 정치가 안정되고 나니까 세종대왕 때 음료를 정비했다고 하는 역사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모든 왕조들은 정치가 안정되면 개국 초기에 바로 음료를 정비했던 이유가 새로운 도량형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도량형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 국가의 강역을 정하는 그런 개념이 개입돼 있던 것이죠. 자, 기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장은 이제 오곡의 하나로 속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기장의 곡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기장이고요. 네, 여기도 있네. 왼쪽에 있는 거 조, 가운데 있는 게 수수,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기장입니다. 이 기장 낫 아래 크기는 조하고 수수 중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장이라고 하는 곡식, 작은 곡식을 놓고서 길이의 단위를 쟀어요. 요즘에 이제 길이가 뭐 원자, 분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옛날에는 이 기장, 곡식의 크기, 평균적인 크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90 아래 기장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이제 황종률관의 길이하고 일치를 하는데, 이 기장 한 알의 폭을 1푼이라고 하고 10푼을 1촌, 10촌을 1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근데 이 종서척과 횡서척이 있는데, 기장의 알이 약간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기장 알 옆으로 길쭉하게 쭈르륵 늘어놓고서 그것을 81개를 늘어놓고서 이걸 종서척 해서 이걸 또 81분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횡서척은 이 타원형의 기장 곡식을 길쭉길쭉하게 옆으로 늘어놓고서 이제 재는 거예요. 그때 이제 100개를 재는 것이죠. 뭐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려보면, 현악기는 명주실 81가닥을 꼬아서 9촌 길이에서 나는 소리가 궁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하자면 그런 것이 이제 국가의 기본음, 황종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종율관은 국가에서 임금이 이제 기본 음을 정하게 되면은 그 기본 음에 해당하는 율관을 만들어요. 그 율관은 이제 보통 길이를 뭐 구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9푼 혹은 9촌 이런 단위를 써서 만들어요. 그래서 부피는 기장 1200알이 들어가는 황종관의 용적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약이 나오고 홉이 나오고 열홉이 뭐 한 되가 되고 한 마리 나오고, 이렇게 부피를 재는 단위가 시작되는 것이죠. 또 무게는 기장 1200나달을 가지고서 그 무게를 이제 이렇게 또 재는 것이고, 일량 뭐 이렇게 재는 것이고요. 길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장 한 나달의 길이를 1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으로부터 대박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부피를 재고 무게를 재고 또 길이를 재고 해서 이제 저울이 나오고 잣대가 나오고, 바로 이런 기본적인 잣대를 암행어사들이 국가에서 정한 잣대를 가지고 유척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이것을 속여서 탐관오리들이 세금을 많이 걷고 중간에 떼어먹고 국가에 조금 바치고 이런 범법을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 암행어사들의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음 12율,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음악, 즉 그냥 소리에서 악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음률인데, 오음 12율이죠. 이 음률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황종관으로부터 그 길이에 나온 황종관의 음을 가지고서 악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2율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12율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은 한 옥타브 안에 음이 12개의 높낮이가 다른 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12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율을 만들어내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이제 삼분손익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율은 이제 육률, 육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다르게 또 해석을 하는 방법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조율 방법에는 평균율이 있고 순정률이 있는데, 평균율은 서양음악에서 주로 쓰는 거예요. 이건 조를 옮길 수가 있고 화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악기는 순정률이에요. 그래서 조 옮김이 잘 안 되고
화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악기로는 서양 음악과 같은 합주는 가능하지만 화음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정률, 바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익법으로 만들어지는 12율 중에서 가장 자연수에 가까운 숫자로 나누어지는 기본적인 음이 5개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궁상각치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5개의 음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악기가 단소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이 단소라고 하는 악기는 지공, 그 구멍, 음을 다르게 높낮이를 만들어내는 구멍에 뚫리는 그 간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대나무를 꺾어서 악기를 만든다고 구멍을 대충 똑같은 간격으로 뚫어놓으면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 음을 만들어내는, 즉 율려에서 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단소의 이 구멍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이제 삼분손익법으로 만드는 것을 좀 설명드릴게요. 삼분손에서 기본 단위 황종관의 길이를 3등분해서 3분의 2에다가 점을 찍으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3분의 2를 줄인 그것을 다시 3등분하고 그 3분의 1을 다시 늘려서 만들어내면 두 번째 음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3등분해서 3분의 2로 줄이면은 세 번째 음이 나오고, 그것을 3분의 1로 쪼개서 3분의 1을 더 플러스시키면 다시 네 번째 음이 나오죠. 그것을 다시 3등분해서 3분의 2로 줄여내면은 다섯 번째 음이 나와요. 바로 이것이 이제 단소의 5개 음이 각각 서로 칸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법칙을 알아야 악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국악 연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금도 마찬가지고 뭐 가야금이나 검은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연주가 가능한 악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바로 하늘의 법칙으로부터 나온,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법칙으로부터 만들어낸 이 5가지 음을 가지고서 악기를 연주했을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음악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천재를 짓는다든지 할 때 음악을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려를 질서로 나타내면 악이 되고, 소리의 질서로 나타내면은 노래가 되고, 몸의 움직임으로 드러내면 뭐 춤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율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모든 우리의 문화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계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보면은 그 문화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 국악 오음계가 전파 확산된 것을 추적을 하면은 우리 문화가 세계 어디까지 전파됐는가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쪽의 민요로 알려지고 있는데, 켈트족이 우리의 이 오음계의 음악을 가지고 이동을 해서 시베리아를 가로질러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까지 문화를 전파해줬다고 이제 그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바로 우리 국악 오음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민요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같은 오음계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 민요는 우리 국악기를 가지고 전혀 기교 없이 바로 연주가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도량형은 음악으로부터 도출되었고, 그 도량형이 바로 옛날 고대 국가의 국경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늘의 법칙으로부터 도출해낸 도량형으로 세상을 다스렸다고 하는 이도 여치의 한 부분이 바로 음률로서 세상을 치세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1세기에는 이제 뇌의 특정 부분을 측정해서 뇌의 활성화되는 부분을 측정을 해보면요, 사랑의 온도, 행복의 온도, 희망의 크기, 배려심의 깊이, 열정의 온도, 이런 보이지 않는 것도 도량형으로 잴 수 있듯이 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에는 바로 이런 것도 도량형으로 재듯이 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